자, 일단은 공지 하나 할게. 기출지 받으신 분들은 회차 시간을 30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오케이? 30분 딱 지켜서 풀어서 들고 와야 돼. 30분 넘어서 푸는 거 안 돼.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실생활 활용 문제 받았을 겁니다. 문장제 잔뜩 너네 싫어하는 줄글 많이 있는 거. 그거 다음 주 토요일까지 기한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푸셔야 돼요. 근데 활용 프린터물 풀 때 꼭 지켜줘야 되는 게 있어. 한 문제 1, 2분 이상 안 끌기. 봤는데 식이 안 세워지지. 맞지? 그럼 답지 봐. 답지 봐도 돼. 어차피 같은 패턴이 계속 무한대로 반복하거든. 그러니까 답지 보고 식 세우고 그때부터 연산하고. 알겠지? 답지 펴놓고 푸는 건 아니더라도 1, 2분 정도 했을 때 진척이 없으면 답지 바로 봐라고. 해서 해설지를 단톡방에 올려놓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해설지 단톡방에 있는 거 보고 풀어라고. 해서 두 가지 얘기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관리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요일 날이 모의고사 날인가? 아니야? 전날이야? 뭐라고? 모의고사 다음 날. 모의고사 다음 날이야? 26일 모의고사야? 화요일. 화요일? 뭐 여튼 간에 모의고사 재밌게 잘 치시고 되겠지. 모의고사 준비한다고 꿀꿀대지 말고 얘들아 제발. 모의고사 준비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손 빨고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정도의 프라이드가 있는 친구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등장불에 불이란 말이야. 언제 꺼질 줄 몰라. 내신 공부해야 돼. 알겠지? 내신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해주고. 어쨌든 이번에 진여고 애들이 많이 걱정이 돼. 시험 2개 치니까 그지? 2개 치니까 상당히 패닉이 올 거라고 생각해. 근데 장담하는데 시험 끝나고 4명 이상 운다 얘들아. 4명 이상 집에 가서 펑펑 운다. 그러지 않으려면 미리 울어라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지? 확률과 통계 밸런스 잘 조절해야 돼. 확률과 통계 생각보다 등급 따기가 힘들다 얘들아. 거기 밸런스 투자 잘해야 돼. 오케이? 막말로 2개 다 1등급 따기 힘들면 대수를 2 받고 확통을 1 받는 플랜으로 가는 것도 꽤 성공적인 플랜이야 얘들아. 난 그렇게 생각해. 둘 다 1, 1 받는 거 2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2마리 토끼 다 도망가면 어떡해? 맞지 않아? 맞지? 뭐 토끼를 보내주는 거야 이렇게 될 일이가. 자 일단은 잔소리 그만하고 자 일단 이제부터 주차별로 프린터물 및 기출지 나갑니다. 관리반 시간대 오면은 오케이. 그래서 요번에 월요일에 진요고 시험지 결과물을 봤는데 충격적이었죠, 그지? 반타작하는 친구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물을 보여줬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유형별로 문제를 몰아서 풀 때는 풀이가 다 떠오르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와. 정답률이 높단 말이야.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는 짬뽕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난이도가 2배 이상 뛰는 게 맞아. 그래서 문제 풀이도 기억이 안 날 거고. 그럴수록 이제 복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야. 여튼 자 시작해보자. 지수 방정식. 자 지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3개 형태를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형태는 뭐냐? A의 fx는 A의 gx다. 자, 통상적으로 밑이 통일이 돼야 된다는 부분의 얘기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밑이 2랑 4랑 8이랑 루트 2랑 4분의 1 이런 친구들은 싹 다 밑을 2로 통일할 수가 있다는 거 이제 인지되지, 그지? 1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2랑 3 같은 거는 밑을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었지? 로그를 활용을 했어야 됐어. 기억나니? 밑이 2인 지수꼴로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에 로그를 달아주면 돼. 로그 2의 3입니다. 선생님 로그 2의 3인지 3의 2인지 기억이 안 나요? 라면은 일단 써놓고 자리를 바꿔봐. 맞는지 확인해보면 되잖아. 오케이? 2, 3 아니면 3이 둘 중 하나 아니겠니? 그래서 자리 바꿔서 한번 확인해봐.
해서 위치 3인 친구는 위치 2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다음 세 번째 형태는 이제 오늘 처음 보는 걸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 친구가 있고요. 이 친구가 있어요. 자, 요걸 밑을 어떻게 통일을 할까? 뭐 가령 얘가 x고 얘는 x 플러스 2라고 하자. 요런 방정식이 있다 쳐. 잠시만. 7이다. 자, 요런 방정식이 있다 쳐. 그러면은 밑을 통일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면은 요거 자세히 보면은 얘를 양변 제곱하면 누가 나옵니까? 얘가 나오죠. 얘가 처음 보면 이상한데 한번 보고 나면 계속 잘 보일 거야. 얘를 양변 제곱하면 7-4루트 3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밑을 통일을 하려면 한 놈을 제곱을 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렇게 손쉽게 바꿀 거냐면 여기 있는 x를 2 곱하기 2분의 1 x로 바꿔줍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요만큼 계산하면은 7-4루트 3의 2분의 1 x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이제 서로 같다 하면 끝. 지수끼리. 이해됩니까? 자, 잠깐 프린터물 잠시 볼게요.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22번 봐봐. 22번 봐봐. 자, 22번 보면 부등식이지만 루트 3 마이너스 1에 별꼴 돼 있고 4 마이너스 2 루트 3에 뭐 골뱅이 꼴 돼 있다고 치자. 자, 지금 보면 이제 요거 두 개가 관계가 이제 이해가 돼, 얘들아? 이해가 됩니까? 한 놈 제곱하면 다른 놈이라는 게 한 번 풀고 나면 보입니다. 알겠지? 한 번 풀고 나면 얘 제곱하면 요거니까 이 친구를 2를 살짝 빌려줬다 갚는 느낌으로 가야겠다. 요런 느낌으로. 이해되지? 됐습니까? 2를 빌려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제곱시켜서 밑을 통일시켜라 이 말인 거야. 됐습니까? 해서 밑 통일하는 기본 베이스 꼴, 그리고 로그 꼴, 거듭 제곱 꼴 이렇게 3종 세트 봤습니다. 마지막 한 개. 얘랑 얘가 있다. 자, 얘랑 얘는 밑을 어떻게 통일시킬까 얘들아? 일단 서로 관계가 보입니까? 어떤 관계가 있지? 침묵의 007 하는 그런 게임이야 얘들아. 요거 두 개는 곱하면 얼마야? 1이지. 곱해서 1인 두 수의 관계를 우리 뭐라 부릅니까? 역수라고 하죠. 얘랑 얘는 역수 관계입니다 지금. 오케이? 그러면 얘를 역수시키면 지수가 음수가 돼.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기억해야 돼. 그래서 밑통일하는 세 번째 방법 봤어요. 거듭 제곱을 시켜서 통일시키는 방법과 역수를 시켜서 밑을 통일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 통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봤어. 다음. 그러면 밑이 항상 통일되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지수가 0이라면 밑이 달라도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밑이 1이라면 지수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런 특이사항 문제들도 등장을 할 거다. 되지? 다음. 자, 치환형. 자, 치환형은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형태 많이 봤죠? 그지? 자, 일단 뭐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은 요런 느낌의 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얘를 T로 치환을 하면 A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 요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 등장했었지. 자, 이 친구 치환형은 타입이 두 종류가 있어요.
타입이 두 종류가 있어. 첫 번째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근개가 있고요. 두 번째, 근의 개수 파트가 있습니다. 근의 판별, 근의 개수 타입, 근개수 타입에서 두 개 타입의 꼴이 있어. 오늘 요거 종류별로 해볼 거거든. 오케이? 자, 일단 요건 책에 있는 예제로, 프린터물에 있는 예제로 바로 들어가면서 갈게. 16번 문제. 아, 15번이네요. 쏘리. 15번 문제. 자, 일단은 치환하기 전에 요거 분리하는 거 먼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예제를 보여주려고 해. 첫 번째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 두 번째는 근의 개수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내신 단골 문제인 만큼 별 붙여주시고 연습해 주길 바래. 오케이? 틀리면 딱밤 때릴 거야. 폭력주의자는 아니야. 자, 여튼간에 근개 타입으로 얘기를 하면 일단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고 생각이 되면 이 솔루션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고 생각이 되면 치환하기 전에 x의 근과 치환하고 나서 t의 근을 반드시 표기해줘라고 했다. 기억납니까? 얘가 근과 개수와의 관계 문제면 치환하기 전의 근과 오케이 그리고 치환하고 나서의 근을 무조건 따로 표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치환이 됐다 쳐. 치환이 됐으면 t제곱 마이너스 6에 t에 플러스 k는 0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얘랑 얘의 근의 합이 6이 나오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6의 알파 더하기 6의 베타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요거 기억 제대로 꼭 해주시고요. 그러면 두 근의 곱이 6의 알파 곱하기 6의 베타이기 때문에 6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는 게 여기서 곱에서 합이 나온다고. 곱에서 합이 나온단 말이야. 이해돼요? 해서 유관상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치환한 친구의 근이랑 문제에서 말하는 근은 서로 다른 근입니다. 알겠죠? 다시 얘기하면 치환한 친구의 이 친구는 실제 근이 아니다. 알겠지? 지수에 얹혀져 있는 알파랑 베타가 근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요런 얘기 일단 한번 해봤어. 근과 개수와의 관계 했을 때 근을 무조건 치환된 애프터의 근으로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다음. 그래서 요구사항은 이랬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 문제면 before, after 반드시 표기를 해주자. 꼭. 됐지? 꼭 해주자. 다음. 자, 근의 개수 타입입니다. 근의 개수 타입은 주어진 2차 식이 어떤 식이냐에 따라서 솔루션이 달라집니다. 이거 처음에 방학 때 배울 때 겁나 힘들어해서 좀 설명하다 말았는데 지금 들어도 막상 어려울 거야, 얘들아. 잘 봐봐. 이 친구 타입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 근의 개수 타입은 내신에 나오면 기본 변별력이야, 얘들아. 알겠지? 얘는 나오면 변별력 문제야. 시험에 잘 나와. 자, 이 친구는 첫 번째 타입이 뭐냐면 K 이꼴 FX가 될 수 있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K 혼자 미지수 혼자 냅두고 나머지는 다 넘길 수 있는 타입. 그 타입이 딱 지금 요 타입이야. K가 혼자 있을 수 있는 타입. 오케이?
그러니까 상수항에 미정계수가 있는 타입. 이게 기본 타입이야. 알겠지? 보통 넘기면 F는 2차식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걸로 치환해서 한번 가볼게. 6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니까 k는 막 t제곱 플러스 6t가 됐어. 자, 무슨 말입니까? k가 혼자 있을 수 있는 타입이라고. 이해돼? k는 상수항은 같이 있어도 되는데 나머지는 다 넘겨. 그러면 이 친구가 예쁜 2차 함수가 그려지겠지. 예쁜 2차 함수 그릴 때 잘 봐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t는 0보다 클 때만 존재하지. 그래서 이 부분이 점선인 거야. 없단 소리야, 없단 소리야, 여기는. 됐죠? 그러면은 K를 내가 만약에 요렇게 끄면 근이 0개, 요렇게 끄면 근이 1개, 요렇게 끄면 근이 2개, 1개, 1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근이 뭐 1개일 때, 2개일 때 이때 뭐 K 범위를 물어본다 이 말인 거지. 됐어요? 다음. 그러면 여기서 학교쌤이 너네들이 좀 잘한다고 판단이 되면 승부를 걸어요. 어떤 식으로 승부를 걸냐면 근의 개수만 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근의 부호까지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쌤이 방학 때 그래서 얘를 스펙트럼으로 보여줬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자 6의 x제곱이 t잖아. 맞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근의 부호라는 건 x의 부호야. 맞아. x의 부호야. 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는 그 경계선을 생각해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는 누가 있어요? 0이 있지. 맞지? 그러면 x가 0이 되면은 t는 얼만데? 1이잖아.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t가 1보다 큰 친구는 x가 양수인 애들이고 x가 양수인 애들이고 얘네들이랑 만나면 양근이라고 양근. 근데 x가 0과 1 사이에서 만나면 이 친구는 음근이라고 음근. 그러면 내가 요렇게 끄면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요렇게 끄면 양근 하나, 양근 하나 요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얘기하면 t는 1 기준으로 t가 1보다 큰 친구랑 만나면 양근이 되고요. 누가 양근? x가 양근. x가 양수인 근이 되고 이 친구랑 0에서 1 사이 요 부위랑 만나면은 음근이 된다 이 소린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근의 부호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다. 됐습니까? 다음 두 번째 타입은 현수선 타입. 현수선은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이렇게 예쁜 다리 모양으로 생겼다고 했죠.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좌우대칭입니다. 좌우대칭. 오케이? 좌우대칭이야. 자, 이때 이 지점은 이 두 개를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면 이 루트 두 개 곱. 요렇게. 이 루트 두 개 곱하면 최소값이 2가 나왔지? 맞죠? 그래서 이 부위가 y는 2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k가 만약에 2보다 크게 그어지면은 여기가 y는 2인 부위거든. 그러면 k가 만약에 2보다 크게 그어지면 교점이 두 개 생기는 거야. 이렇게. 맞아요. t가 2가 되면은 근이 1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는 k가 2보다 크면 2근이고 k가 2가 되면 1근이구나. k는 2보다 작으면 근이 없어지구나를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알겠지?
세 번째 형태는 위정계수가 여기저기 박혀있는 경우 제일 거지 같은 타입이야. 몇 번 같은 느낌이냐면 13번, 17번 이런 친구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실전에 들어가도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힘든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일단 방정식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1번부터 쌤이 10문제 쭉 설명하고 커트하고 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1번부터 갈게. 이거 따져볼까? 자, 얘네 두 개가 두 점에서 만났대. 저기 소리야. 이게 층간소음의 이 위층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그지? 자, 일단 요거 두 개가 두 점에서 만났대. 만났다는 거는 연립한 근이지, 그지?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좌표점은 두 친구의 교점입니다. 두 친구의 교점. 그러면 두 친구의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알파, 베타는 연립했을 때 생기는 x의 두 근이다. 맞지? 그래서 연립을 진행을 해볼게. 그러면 3의 x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 친구의 x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맞아요. 그러면은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게. 3의 x제곱 아까 하듯이 치환형이니까 t로 치환을 하면은 얘가 t는 마이너스 t분의 1의 k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양면은 t 곱해서 넘길게. 그러면 t의 근을 나타내보자. 어떻게? 3의 알파, 3의 베타. 선생님 왜 이거 나타냅니까? 라고 하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를 이미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어. 중점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의 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 중점이 나와 있어요. 0,2라고. 그래서 합이 필요하구나. 근과 계수와의 관계구나 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단 말이야. 해서 t의 근을 이렇게 표기를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뽑아내면 3의 알파 플러스 3의 베타는 k라고 할 수 있겠지. 뭐 꼭 더 적을 수는 있지만 생략할게. 자, 그러면 적을까? 알파, 3의 베타.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로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네. 그러면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0이네. 맞는 말이네? 맞지? 필요 없는 조건이지. 다음 두 번째 y좌표 표기할 건데 얘들아, y좌표가 여기 위에 점으로 표현하는 게 표현 방법이 깔끔하겠지. 요거보다는. 그래서 3의 알파, 3의 베타로 나타내면 요거 두 개의 평균이 2다. 3의 알파 플러스 3의 베타 나누기 2가 2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3의 알파 플러스 3의 베타는 4가 되는 거고, 그로써 k 값이 4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됐나요? 자, 이 친구는 실제 모의고사 문제고 조금 변별력이 있는 문제야. 근데 종속으로 풀면 이렇게 어렵다. 종속으로 풀면 어렵거든. 근데 설명 지금부터 한 1분, 2분만 들으면 요거 30초 안에 풀 수 있어. 자, 봐봐. 해서 쌤이 똑같은 문제를 5번에다 한 번 더 넣어놨어. 5번 갑니다. 자, 설명 잘 들어봐. 야랑 야는, 얘랑 얘는 무슨 관계입니까? 원점 대칭 관계죠. 맞지? 원점 대칭 관계지.
한 놈이 요래 생겼고 한 놈이 요래 생겼어. 0,0 대칭이란 말이야. 누가 봐도 0,0 대칭 맞잖아, 그지? 이때 내가 한 놈을 잡고 위로 올렸어, 이렇게. 한 4만큼 올려볼게. 여기다가 4를 더해서 위로 4만큼 올렸어. 그러면 대칭점이 어디로 가겠니, 얘들아? 같이 위로 가겠지, 이렇게. 맞죠? 같이 위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4만큼 올리면은 얘가 4만큼 올라갔어. 그럼 대칭점은 어디쯤 맺히겠니? 0,2쯤 맺힐 것 같아. 맞아. 맞잖아. 해서 절반만큼 중심이 이동하겠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문제에 뭐가 붙어있니? K가 붙어있지. 맞죠? 그러면 얘는 0,2분의 K 대칭이구나. 서로 대칭 관계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됐어요. 그게 AB의 중점이야. 즉 K는 3분의 10이라는 거지.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자. 요것도 중심좌표가 0,2분의 K고 중심좌표가 얘가 2니까 K가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알면 1분 안에 풀어. 알기만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떤 상황인지 봐봐.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점대칭이래. 점대칭인데 요거 두 개 이으면 당연히 점대칭이니까 중점 지나겠지. 이 소린 거지. 그래서 얘는 대칭 관계로서 답이 다이렉트로 나온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관계성으로 문제를 풀어라고 지금은 시키지 않을 거야. 왜? 우린 요거 분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 사실. 지금은 요거 키워야 될 때거든. 그래서 지금은 연산 위주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힘들지만 조금 힘든 길 가보자. 오케이? 다음 2번 갈게요. 자, 2번은 누가 봐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네. 자, 일단은 적으면서 조금 다듬었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 어떻게 하기로 했어? 비포근 표기해주고 애프터근 표기해주기로 했다, 그지? 해서 치환을 이제 할 건데 치환을 할 때 치환 후의 근을 명시해주자. 3의 알파랑 3의 베타. 이렇게 저거만 줘도 정답률이 올라가, 얘들아. 믿어봐, 알겠지? 맞춘다고는 안 했어. 올라간다고는 했어. 알겠지? 자, 여튼간에 치환을 해서 2차 방정식 완성해 주시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 주시면 3의 알파 플러스 3의 베타는 9분의 8 그리고 곱은 3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k. 이렇게 됐나요? 끝났네? 끝났잖아. 됐죠? 그래서 여기서 클리어. 자, 3번 이하 동일하고요. 4번 가도 되겠지?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두근의 차 뭐 이런 친구들이라면 비포 근과 애프터 근만 표현해주면 우리가 큰 실수 없이 문제가 도착할 겁니다. 알겠지? 4번. 자, 4번 문제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없나요? 아마 크게 세 부류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4번 문제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마음 한편으로는 평행이동 문제야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오케이. 두 번째 친구는 기울기가 주어진 선분 위에 두 점, 즉 직각삼각형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겠지, 그지? 분명히. 자, 이 문제는 잘 봐. 셈이 평행이동 문제는 이런 얘기 있어. 결 방향과 기울기가 같아야 돼. 지금 결 방향, 평행이동한 방향 봐봐.
3만큼 가고 3분의 2만큼 갔어. 3만큼 가고 3분의 2만큼 갔어. 이상하지? 여기 문제의 기울기 뭐 주어져 있니? 2분의 1 주어져 있지. 별 방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평행이동 문제 아니야. 평행이동 한 방향으로 이동해야 돼. X축으로 3만큼 갔으면 Y축으로는 얼마만큼 가야 돼? 2분의 3만큼 가야 돼. 2대1 비율로 가야 된다고. 근데 2대1 비율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얘는 별 방향으로 안 갔기 때문에 평행이동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요건 얘기할 수 있지.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 위에 선분 길이는 직각삼각형이 매칭이 돼야 돼. 알겠어? 요건 우리 많이 연습했잖아. 그지? 요거 1에 나와 있으면 딱딱딱 보여야지. 얼마야? 2, 1, 루트 5 맞습니까? 해서 얘가 이만큼 같고 1만큼 같구나.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위에 좀 나타내면 되겠네. 4분의 3 T콤마가 T콤마 4분의 3이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 갔으니까 얘는 T 플러스 2고 4분의 3이 T 플러스 3? 됐죠? 그러면 요 y값끼리 빼면 얼마다? 1이다 해주면 되겠네. 여기서 요거 빼면 1이다. 여기서 요거 빼면 1이다. 그래서 방정식 푸시면 끝납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여기 위에 점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하면 되겠냐? 요거 쓰면 안 돼 얘들아. 얘는 이미 기술을 다 했어. 소명을 다 한 거야. 가로 세로가 2랑 1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얘는 조건이 이미 다 준 거야. 보내줘야 돼 얘들아. 알겠지? 줄 거 다 줬으면 얘는 보내줘야 돼. 직각삼각형 형성했으면 직선은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요. 자, 6, 7, 8 봅시다. 6, 7, 8. 자, 6, 7, 8은 밑 통일하는 문제 또는 밑이 1인 타입, 지수가 0인 타입의 문제들입니다. 연습하기 좋은 문제니까 집에서 꼭 연습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지수가 0이면 밑이 달라도 돼. 밑이 1이면 지수가 달라도 돼. 그걸 인지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 근데 나오면은 틀리니까 낸 거야. 알겠지? 잘 나오는 친구는 아니야. 지금 진여고에서는 학교생이 이번 시험 어렵게 내겠다라고 이렇게 좀 그게 어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왜요? 뭐 그렇대. 1교시 애들이 하더라 그 얘기. 어렵게 나오면은 다 같이 틀리면 되지. 맞지? 다 같이 틀리는 거는 즐거운 일이야. 자, 일단 봅시다. 이거 아까 9번 했는데 한 번만 더 본다. 두 실근을 갔는데 서두실이래. 서두실. 자, 치환한다.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요렇게 예쁜 2차 함수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림을 통통통통통 요렇게 방정식 문제 푸는데 그림을 안 그린다 하는 친구는 틀리겠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지? 방정식 문제 푸는데 그림을 안 그린다면 틀리겠다는 소리야. 어떻게 하고 틀린지 보여줄까? 요래놓고 여기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지랄 싸고 있더라고. 그럼 당연히 틀리지 얘들아. 제한 변역이 있으면은 얘가 제한 변역이 있잖아. T가 제한 변역이 있으면 판별식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얘들아. 알겠지? 제한 변역이 있으면 판별식으로 풀면 안 돼. 반대로 제한 변역이 없으면 판별식 써도 돼. 알겠지? 근데 지수 파트 치환은 웬만해서는 제한 변역이 있다. 알겠니? 지수 파트는 웬만해서는 제한 변역이 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자, 그러면 근이 두 개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얘가 뭐 2분의 9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되겠네. 얘들아 참고로 요거 상식 좀 더 하나 주고 갈게. 집중해봐. 예쁜 이차함수가 있어요. 됐지? 2일 때 함수값 구하고 싶으면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이 길이 나와요. 1 곱하기 9 하면은 요 길이가 나온다고. 얘가 9라고. 이 길이가 9. 오케이. 그러면 꼭지점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 센터피스가 얼만데? 6이지. 맞지? 5 곱하기 5, 25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건 보통 거리곱이라고 해서 쓰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2차 함수 만들기 싫으면 2분의 9니까 2분의 9 제곱이라고. 80일이네. 계산 잘 안 했구나. 그래서 80일 됐지? 근데 2차 계수가 1 기준이다. 2차 계수가 다른 수면은 그 2차 계수를 꼭 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요런 함수값도 쉽게 구할 수 있어. 0일 때 함수값은 1 곱하기 11 해서 11이 된다고. 이렇게. 어떤 지점이든 함수값을 구할 땐 x 절편까지 거리곱. 오케이? x 절편까지 거리곱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0보다 작고 4분의 80일보다 크면 얘는 두식은 서로 다른 두식은을 가진단 말이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부호까지 놓고 싶어. 부호까지 놓고 싶단 말이야. 요번엔 양의 서두식을 갖고 싶어. 양이 서로 다른 두식은을 갖고 싶어. 그러면 t가 뭐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1보다 큰 두근을 가지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1 기준으로 얘네들이랑 만나면 무슨 근? 양근. 이해돼? 파랑색이랑 만나면 양근. 얘랑 만나면 음근. 오케이?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얘네들이 양근, 얘네들이 음근. 얘는 뭐예요? 아무 근도 아니야. 얘네들은 만나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지점을 찾고 싶어. 아까 배운 거 써보자. 1 곱하기 8, 마8이라고. 됐지? 그리고 여기는 아까 4분의 81. 그러면 양의 두 시근을 갖고 싶으면 그러면 양의 서로 다른 두 시근. 왜 이렇게 숨이 차냐. 자,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지? 아니, 손에 가루가 붙어가지고. 고등학교 가루 이거 상당히 불쾌해요, 이거. 갈까? 최대한 위에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힘들다 얘들아. 좀 키가 커지던가 아니면 밑에 발판을 깔던가 해야겠네. 그지? 잘 안 보인다 그죠? 자 10번 갈게요. 자 10번은 요 상황인데 이 친구도 얘들아 치환형입니다. 평일에 요거 문제 풀 때 절대값 벗겨가지고 풀마 이러던데 그게 아니고 치환해서 그냥 V자 그래프를 잡아라는 소리야. 어떻게 그림 그려야 되겠니? 절대값 t 빼기 27 요거 어떻게 그려요? V자 모양이지.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y절편이 얼마? 27. V자 그림이라고. V자 그림 요렇게. t가 0보다 클 때만 그림이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는 k를 끊는 거야. 는 k. 그러면 근이 두 개일 때는 0부터 27 사이에 k가 그어지면 되겠네. k라는 친구가 0부터 27 사이에 그어지면 근이 두 개가 되겠네. 됐지?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잠깐 한 번 더 보여줄게. 근의 부호까지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근의 부호까지 얘기하고 싶다. 양의 두식은 얘기를 하고 싶다면은 t가 1보다 큰 애들과 만나면 양근이 되는 거야. 오케이?
t가 t축이거든. 치환을 했기 때문에 얘가 t축이야. 지금 t로 그려진 그래프이기 때문에 치환을 해서 t축이기 때문에 t가 1보다 큰 친구랑 만나면 이렇게 양근 하나 둘 이래 된다고. 그러면 요렇게 끄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니? 음근 하나 양근 하나 이런 식으로 됐어요. 됐지? 11번 갈게요. 11번. 자,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싫어하는 타입일 겁니다. 미정계수가 한 방에 못 모이는 거. 그러니까 미정계수가 이렇게 골방에 있어야 돼. 얘는 혼자 있고 싶어 해. 혼자 있을 수 있으면은 그나마 얘는 조금 무난한 풀이가 돼. 물론 이것 또한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양반이야. 근데 얘네들이 미정계수는 여기 군데군데 박혀져 있지. 맞지? 이 친구는 A를 한 곳으로 몰아줄 수 있겠니 없겠니? 없겠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려운 타입의 문제야. 오케이.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은 3의 x제곱을 t로 일단 치환을 하자. 됐죠? 여기서 잠깐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 안 돼? 아, 그러면은 똥 밟은 거야, 얘들아. 인수분해가 되면 여기서부터는 좀 프리해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11번은 인수분해가 안 돼요. 뒷페이지 13번, 17번은 인수분해가 돼요. 되면 쉬워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고 여기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인수분해 여부를 먼저 따져줘. 13번, 17번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근이 표기가 되기 때문에 땡큐야. 됐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거지 같은 상황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봐봐요. 11번 문제가 뭐를 가지고 싶대? 양근 하나, x가 양근 하나, 음근 하나를 갖고 싶대. x가 양수가 되면 t는 어떤 수가 되냐면 1보다 큰 근을 가지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t가 한 놈은 1보다 크고 한 놈은 0과 1 사이의 근이 되고 싶다 이 말인 거지. 다시 얘기하면 t의 두 근을 나타내주면 얘가 알파 베타라고 하자. 3의 알파는 얘가 플러스니까 1보다 커. 3의 베타는 베타가 마이너스니까 1보다 작아. 오케이? 즉 쉽게 얘기를 하면 얘를 t축으로 나타내서 2차 함수로 이 친구를 2차 함수로 그림을 그려준다면 1보다 큰 지점에서 근이 하나 생기고 0과 1 사이에서 근이 하나 생겨야 된다고. 이 양근은 요 친구고 음근은 요 친구라고. 그러면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은 흰바지에 묻을 뻔했다, 그지? 됐죠?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0 대입하면 0보다 크다. 1 대입하면 0보다 작다. 됐나요? 선생님 이거 누가 풉니까? 라고 하면은 일리가 있긴 해. 그래서 11번 타입이 만약에 내신에 나온다면
인수분해 안 되면 빠이빠이 해도 괜찮지 않을까 얘들아? 이런 생각을 해. 2학년은 사실 조금 힘들다. 솔직히 저기 진고 애들이나 조금 상위권 애들이나 얘 풀이를 따라하지 아니고서야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고에서는 요 타입까지는 잘 안 가고 여기서 끝내주시더라고. 이거랑 2차 함수 타입. 아까 제일 기본 타입 1번 타입 있지. 거기에 거의 맥시멈 난이도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뭐 학교쌤이 요런 거 낸다면 다 같이 틀리는 거니까 이왕 틀릴 거 1초도 안 쓰고 틀리는 게 낫지 않을까? 맞지? 시간을 빨리 킵해버린 거야. 어차피 100점 받는 시험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만 따져봐봐.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만 따져봐봐. 오케이? 조심히 생각하는데 요번 시험 치면 시험 시간 부족할 수도 있겠더라. 여러분들 그 평일에 시험 치는 거 봐서는 시험 시간이 많이 좀 쪼달리더라고. 그래서 평소에 연습할 때 30분 컷을 해라는 거야. 30분 못 지킬 거면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하드하게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어. 기말고사는 학교생이 분명 쉽게 낸다. 무조건 쉽게 내. 중간고사 때 다 조져버릴 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 평이하게 내준다는 가정이라면 요번 중간고사가 1학기 결과물을 만들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시간을 좀 잘 배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12번 봅시다. 자, 일단은 미리 조금 쬐어. 이렇게 분리하는 센스 필요하지. 자, 두근의 비가 1대1에 두근의 비가 1대2라는 거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얘기하겠네. 맞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얘기할 것 같잖아. 맞지? 근의 계수는 아니잖아. 근의 계수 아니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니까. 그러면 비포근을 나타내고 자, 이제 3의 x제곱을 t로 치환했다. 치환하면은 3의 알파랑 3의 베타로 근을 표기를 다시 해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t제곱 t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밀어붙이는 거지. 그러면 3의 알파 플러스 3의 베타는 3k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는 3k 플러스 15. 근데 근이 몇 대 몇이라고 했어요? 1대 2라고 했지. 맞지? 근이 1대 2라고 했으니까 알파 지워지네? 2알파 이것도 지워지네? 오, 신기한데? 몰라. 그래서 알파 2알파 알파 2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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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연립하면 끝. 됐죠? 연립하는 방법은 3K를 3K 자리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어넣은 거 적어줄게. 뭐가 됐냐? 3차 방정식 됩니다. 조립제법 쓰시면 끝나요. 오케이. 조심히 하세요. 3 대입하면 될 것 같지 않냐? 3, 27, 9, 3 되네. T3 되죠? 한숨 쉬지 마. 딴 거죠. 외동이 나 있어. 여기 외동. 외동 아무도 없어. 자, 일단 13번 갈게요. 있네 얘들아. 힘이 날 거야. 아니겠지만. 자, 일단 보시면 근의 부호, 근의 개수 얘기입니다. 근의 개수 얘기.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가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 t제곱은 a 플러스 8의 t에 2a에 a 마이너스 8이라서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한 번 더 얘기한다. x가 양수이면 t는 1보다 커. 됐지? x가 음수면 t가 0과 1 사이야. 됐지? 됐죠? 다시 얘기하면 t가 0과 1 사이면 x는 음근이고요. t가 1보다 크면은 양근이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이 상황이 재수 없으면 바뀐다. 언제 바뀌냐면 너가 요걸 치환을 하면은 이 상황 바뀌어. 마이너스 x를 치환하면 상황이 바뀐다. 반대일 거 아니야, 부호가. 맞지? 이런 상황 부호 당연히 반대고. 자,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가 되네, 마침. 짠. 짠. 됐어요. 그러면 t는 2a와 8-a가 됐다, 그지? 맞아요? 에이마 표정이 슬퍼. 표정이 왜 슬퍼?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 양근이 두 개이고 싶대. 1보다 둘 다 크고 싶다는 거야. 둘 다 1보다 크고 싶다고 하고 끝이 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야, 사실.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고 안 되면 조금 힘든 거. 자, 같은 종류 17번 먼저 할게. 같은 종류 17번. 자, 일단은 2의 x제곱을 똑같이 치환을 하고요. 맞죠? 그러면 t제곱 a 플러스 6의 t의 마이너스 샬라샬라. 자,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얘는 세 번째 형태야. 세 번째 형태라는 건 위기인 거야. 맞잖아. 우리가 풀 수 있냐 없냐 이 상황인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따져줘야 되는 거는 뭐다?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야. 알겠지? 지금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면 터치하고 안 되면 포기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포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선생님이 중학교 수학 선생님인데 멱살 잡고 얘기했는데 내가 좀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 친구라서 과학실 태워먹고 그랬거든. 멱살 잡히고 이래가지고 그랬었는데 뭐 여튼 잘 지내시는가 모르겠네. 자,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되면 터치하는 거야, 이렇게. 자, 양근 가지고 싶으면 둘 다 뭐보다 크면 된다? 1보다 크면 된다. 음근 가지고 싶으면 뭐와 뭐 사이에 들어오면 된다? 0과 1 사이에 들어오면 된다. 알겠지? 됐죠? 인수분해가 되면 쉬운 문제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 대칭축, 함수값, 판별식 셋 다 써야 돼. 자신 있니? 없잖아. 그니까 같이 죽는 방향으로 가자고. 알겠지? 오케이? 어차피 보내줄 건 시원하게 보내주고 맞출 걸 확실하게 맞추는 게 나아. 자, 14번 문제 현수선입니다. 조금 어렵다. 현수선 문제 조금 어렵거든. 현수선 문제 조금 어려운데 들어보고 자신 없으면 내려놔도 돼. 요거까지. 됐지? 요거까지. 그래도 한번은 지금 아직 3월이니까 어려운 거 한번 터치 보자. 14번.
자, 일단은 이 친구가 현수성 구조라는 거는 이해가 되죠? 맞지? 그래서 치환을 합니다. 자, 5의 x제곱이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했다. 이때 이런 얘기했어. t가 2보다 크면 두근을 갖는다고. 이해돼? 요걸 만족하는 t값이 t1, t2가 있다고 쳐. 여기서 t1, t2가 나온다고 쳐. 이때 t가 2보다 크면 두근. 그리고 얘도 2보다 크면 두근. 두근. 해서 토탈 이상한 친구네. 자, 일단은 해서 이렇게 근이 두 개 됐지? 두 개 합쳐서 4개가 됐어. 됐지? 자, 여튼간에 근이 4개가 되고 싶다는 플랜이야. 자, 봅시다. 치환을 예쁘게 해볼게. 얘가 t면은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nt 플러스 13이 된 거야. 그러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잖아.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는데 총 근이 4근이를 갖고 싶대. 4근. 4근이란 건 누구야? x의 4근이거든. x가 4근이 나오려면은 t가 어떤 친구가 나와야 된다고? 2보다 큰 두근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각각 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러면 얘가 2보다 큰 두근을 가져야지 4근이 되는 거야. 알겠니? 요렇게 돼야 된다고. 이 친구가요. 됐습니까? 선생님, 대칭축 함수값 판별식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맞죠? 지금 상황이면 대칭축 함수값 판별식 써야 되는 거 맞아. 근데, 근의 공식 써도 돼, 지금. 미정계수가 좀 심플하게 나와 있지, 얘들아. 맞지? 미정계수가 심플하게 나와 있으면 그냥 근의 공식 써도 돼. 봐라. 무슨 말이냐면, 근의 공식 쓰면 2분의 n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52 되지? 그러면은 뿔마 중에 작은 근이 뭐보다 크면 된다? 2보다 크면 된다고. 이렇게 해줘도 돼. 어차피 작은 근이 2보다 크면 나머지는 2보다 커지는 거거든. 그래서 귀찮으면 근의 공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셔도 답은 나옵니다. 그래요. 자, 해서 방정식 파트가 종료되었습니다. 자, 힘든 내용이었고 어렵겠지만 우리 제가 풀어준 것만큼은 조금 열심히 채워줬으면 좋겠네. 자, 19번부터 부등식 들어갈게. 자, 부등식은 지수 부등식은 내용이 없어. 할 게 없어 별로. 그래서 심플하게 하고 치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느낌이 올 거야. 지수 함수,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세 파트 중에서 각각의 메인 챕터들이 있다는 거야. 지수 함수에서는 뭐 그래프로 1대2 이렇게 비율 잡아가지고 삼각형 만들어서 풀던 거 기억나지? 좌표점 잡아서 계산하던 거. 그 타입이 넘버원이고, 지수 방정식은 근의 개수 그리고 근의 부호가 근과 개수와의 관계 걔네들이 메인이야. 그럼 지수 부등식은 크게 의미가 없어. 크게 시험에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자, 볼게. 자, 일단 첫 번째 형태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당연히 앞에서 다뤘던 거고, A가 1보다 크면 지수를 그대로 따라주시면 되고요. A가 1과 0 사이면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집니다. 됐습니까? 간단하죠, 그지? 밑이 통일이 안 되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방금 번쩍하지 않았어? 기분 탓인가? 아니면 내가 마팅이 가기 시작했네. 한 번씩 그래. 자, 해서 밑이 통일을
쉽게 시킬 수 있는 타입은 뭐라겠다. 밑을 쉽게 통일을 할 수 있는 타입 이런 친구들이 있고 로그를 써서 통일해야 되는 타입이 있고 그리고 거듭제곱해서 통일하는 타입도 있었고 상기시켜야 돼. 계속 상기시켜야 돼. 자주 봐야 오래 기억이 남는다. 얘랑 얘는 무슨 관계였다? 역수 관계였다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를 요걸로 바꾸려면 만약 얘가 있다 쳐. 그러면 얘를 요걸로 통일시킬 거면은 지수에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된다고 이렇게. 이해돼? 역수 관계면 역수를 시켜버리고 지수에다 마이너스만 붙여버리면 돼.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해란 말이야. 그래서 통일 타입들이 있었다. 자, 그러면 기본 타입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아 하냐면 25번 같이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는 타입이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아 하죠.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x 범위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그지? 0과 1 사이 1보다 클 때. 근데 얘들아 여기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한 개 있어.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있지 얘들아, 맞지? 그러면 x에 1 무조건 추가해야 돼. 까먹을 수 있거든. 여기 등호가 있으면 x는 1을 최종 답에다가 무조건 추가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자, 일단 몇 문제 안 남은 거 제가 쭉 풀고 끝내버릴게. 2번 타입은 치환 형태 기억나지? 3번 타입은 현수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9번부터 쭉 갈게요. 또 오늘따라 보드마커가 너무 말썽인데. 기본 문제인데 기분 좋게 풀고 갈게. 자, 얘가 곱해서 0보다 작대. 오케이? 그러면 얘가 4분의 1과 뭐 사이다? 1 사이다. 당연하죠, 그지? 안 당연해? 안 당연하구나. 아니, 이 사람들아. 요래돼 있으면 x가 1과 2 사이에 있다 하잖아. 일리가 있지, 그지? 그래서 요거 사이에 있다고요. 됐지? 맞잖아. 그치? 끄덕끄덕 해봐 빨리. 그치? 그래서 사이에 있다 하시면 돼요. 이거 뭐 잘못했니? 자, 일단 그러면 여기서 얘를 요렇게 조금 바꿔볼게. 요래돼 있으면 똑같다. 요게 0되는 x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지. 얘가 0되는 x값이 4잖아. 사이에 있다고 이렇게. 미안하다. 쌤이 키가 작아가지고 계속 위에 적어줄게. 됐지? 나 때는 좀 그래도 그때도 작았어 사실. 9번인가 그랬어. 9번 40명 중에서 너 비웃었어. 너 해맑게 비웃었어. 아, 찍혔어. 선생님, 김현지가 웃기네요. 왜 웃겨? 아, 지친다. 아, 10시간째네. 근데 나보다 수업을 더 많이 한 사람이 많더라고. 거기 이지영인가? 그 유튜브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유명한 사회 선생님 있잖아. 16시간 수업을 하신대. 와, 미친 사람이다 이러면서 16시간 어떻게 서 있지? 자, 일단
정신 차리고 21번 갈게요. 자, 요건 심플하게 밑통일만 하시면 됩니다. 밑통일. 자, 밑을 통일하면 8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야. 그래서 마 3x제곱. 그러면 지수를 뿅 닫아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되겠네. 되죠? 그러면 사이 범위 해야 되는데 A가 자연수래.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부터 사이 범위 이렇게 해야겠네요. 또롱 또롱. 됐지? 자, 이 사이에 자연수가 몇 개 있대요? 아, 정수가 몇 개 있대요? 4개 있대. 오케이? 그러면 마 1, 마 2, 마 3, 마 4, 마 5는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요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했어. 부등식 문제인데 정수해가 몇 개 있다 이런 문제 많이 봤을 거야. 이때 우리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었어. 뭐였느냐? 마이너스 3분의 a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 사이에 있는 건 맞는데 둘 중 하나에는 뭐가 항상 붙었다? 등호가 붙었다는 거 잊으면 안 돼. 이거 등호 때문에 내가 넣은 거거든, 이 문제를. 그러니까 등호가 둘 중 한 곳에 붙어. 그게 만약에 헷갈리면 얘를 이렇게 마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5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5 가져 안 가져? 안 가지지. 그러니까 여기 등호 넣어도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이너스 5면 되는지를 꼭 한쪽에 물어봐 주세요. 다음 22번 풀어볼게요. 10분이나 있네. 널널하니. 자, 일단은 제곱관계라는 거 인지되지, 그지? 그럼 얘가 2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죠? 맞지? 그래서 여기에 2 곱하기 2분의 1m 이렇게 바꿔주면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를 계산을 하면 또롱 뭐가 되겠니? 이렇게 바뀌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지수를 따라줄 건데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친구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커요? 루트 3은 1.7 정도 수치야. 그러면 2배 하면은 3.xx니까 4에다가 빼면은 0. 얼마 1보다 작네. 맞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따라줘야 되겠네. 그러면 넘기면 m 플러스 2n이 12보다 작은 mn의 자연수 쌍개수 열심히 세워주면 되겠네. 힘들어. 찐막 2마리만 할게. 됐지? 2마리 하고 마칠게. 음. 27번.
자, 일단은 이 문제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 친구는 어떤 형태일까요? 우리가 지금 몇 가지 형태들을 많이 봤어. 맞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현수선 형태로 안 보인다면 조금만 더 연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복습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양변에 2의 x제곱을 나눠버릴게. 양변에 2의 x제곱을 나누면 요렇게 되겠네요. 즉 2를 넘기면 따란 요렇게 되겠네. 즉 얘는 현수선 타입인 거야. 물론 조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겠지만 요 기점, 분기점만 찾으면 돼. 현수선은 U자 모양이니까. 그러면 이 별 분기점은 어떻게 찾냐면 요거 두 개를 산술 기하 평균을 써주는 거야. 두 개 곱하면 9니까 계산 다 하면 6이네. 그래서 얘가 y값이 6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 그래프보다 얘가 밑에 있고 싶다 이거거든. 그래서 6보다 같거나 작다 2 플러스 k가 해주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 한 문제 더 안 풀고 써머리로만 가자. 요약만 한번 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거는 아마 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 첫 번째 k 이퀄 fx 타입 요 타입. 두 번째 현수선 타입. 세 번째 위정계수가 군데군데 박혀져 있는 타입. 요런 타입.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타입이 메인 형태야. 알겠니? 자, 이거 세 개 보면 조금 구분이 될 것 같아. 뭐 따져볼까? 뭐 따져볼까? 자, 이 친구는 누구 타입이야? 누가 봐도 첫 번째지. 맞지? 됐지? 요거는 됐지? 첫 번째 타입이야. 그러니까 타입 정도만 구분이 돼도 연습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타입 자체가 구분이 안 되지 안 돼. 근데 이거 부호 좀 바꾸자. 요래 돼 있다. 이 친구는 무슨 타입일까? 이 친구는 현수선 타입이야. 양변에 2의 x제곱을 나누면 이 모양이야. 양변에 2의 x제곱을 나누면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k가 센터에 박혀져 있으면 현수선 타입이야. 그게 지금 방금 요거였어 얘들아. 오케이? 센터에 박혀 있는 거야 이 상황이. 엄밀히 따지면 요렇게 돼 있었던 거지. 위정계수가 얘한테 박혀 있는 거야. 1차 계수에 박혀 있다 이 말이야. 됐지? 그러면 얘는 현수선 풀이가 제일 무난하게 풀려 얘들아. 이런 느낌. 알겠지? 그러면 이 친구는 몇 번째 타입일까? 세 번째 거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요거 첫 번째 거야. K가 혼자 있을 수 있어. K가 혼자 있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 양변에 뭐를 나누면 되겠니? 4의 x제곱을 나눠주면 K가 혼자 있을 수 있어. 요렇게 됐지? 얘도 첫 번째 타입이야. 알겠니? 그러면 얘는 뭐야? 군데군데 K가 2개 이상 박혀 있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타입이라는 거지. 됐나요?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우리 숙제 해와야 되는 게 많이 있다, 그지? 기출지 30분 컷 해서 풀면은 오늘 그래도 충분히 잘 쉬고 꿀잠 잘 수 있을 거니까 열심히 풀어봅시다. 고생했어요.